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18 민주화 운동이 발생시킨 제도 유전자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자면 그 전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되겠죠. 저번 시간까지 4.19 의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4.19 의거가 발발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이승만 주도 시대는 끝이 났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야 되겠죠. 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있었던 정부가 허정 가도 정부예요. 허정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1896년에 출생해서 1988년에 사망하죠. 서울특별시장, 외무부 장관 그래요. 를 역임했죠. 그리고 과도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 권한 대행을 역임하죠. 이런 과도 정부를 이해하기 쉽죠. 2017년 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또 가도 정부가 있었죠. 똑같겠죠. 그래요. 1960년 4월 27일부터 1960년 6월 15일까지 존재했던 정부죠. 새로운 정부 수립하기 위한 관리가 목적이겠죠. 대통령 권한대행 허정. 그래요. 1960년 6월 15일 내각 책임제로 개헌을 하죠. 국회에서. 국회는 예전부터 이승만 주도시대 초기부터 내각 책임제로 바꾸고 싶어 했죠. 내각 책임제 내각 책임제로 개헌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어요. 1951년 민주당의 전신 민주국민당에 의해 내각 책임제 개헌안 제출이 되고 투표를 했죠. 결과는 그래요. 부결됐죠. 그래요. 민주당은 전신 뿌리가 한민당이죠. 한민당하고 이승만은 초기에는 사이가 좋았죠. 하지만 이제 농지 개혁 그래요. 농지 개혁을 했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거 하면서 사이가 틀어졌고 또 민주당은 민주당이 뿌린 한민당은 이승만을 싫어하기 시작했죠. 그 뒤로 이제 이승만파와 반이승만파로 나누어지죠. 둘 다 우익이었죠. 차이점은 이승만파냐, 친이승만이냐, 반이승만이냐. 그 차이밖에 없었죠. 하여간 민주당의 오랜 수건이 내각 책임제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자 바로 개헌을 했죠. 내각 책임제로. 개헌을 한 뒤에 그 개헌한 헌법에 입각해서 새로이 국회의원 선거를 하죠. 그래요.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죠. 171석, 203석 중에서 171석을 민주당이 얻죠. 자유당 2석. 완전히 망했죠. 그 뒤로 이제 자유당은 사라지게 되죠. 그래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죠.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죠. 아마 그때 민주당에서 20년 집권설이 나온 것도 이런 역사적 배경을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자유당이 몰락한 것처럼. 그래요. 근데 어땠나요? 몰락을 안 했죠. 한번 볼까요?
국회의원 선거를 했을 때 그래도 우파 진영 국민의힘 쪽에서 한 103석을 얻었죠. 그래요. 그래요. 자유당은 두 석밖에 얻지 못했는데 물론 의석수가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요. 이 차이는 뭘까요? 차이. 왜 자유당은 몰락했는데 국민의힘은 몰락하지 않았느냐. 몰락했으면 한 20년 집권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차이가 있죠. 당시 민주당은 자유당과 마찬가지로 우파 정당이었죠. 우파 정당이었고 그냥 친 이승만이냐 반 이승만이냐 그 차이밖에 없었죠. 근데 이승만이 몰락하니까 자유당은 당연히 몰락하겠죠. 이제 친 이승만파가 없어져 친 이승만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민주당은 과거에는 우파 정당이었지만 현재는 좌파를 지향하는 정당이었고 그래요. 국민의힘은 또 그래도 우파를 지향하는 정당이니까 그런 거죠. 몰락을 피할 수가 있었던 거죠. 국민의힘이 정치 지형이 박근혜파, 친박근혜파, 반박근혜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친이승만파, 반이승만파에 의해서 당이 조직이 됐죠. 그러니까 이승만이 몰락하니까 자유당은 당연히 몰락을 한 것이겠지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가요? 이제 간선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죠. 민주당 후보인 윤보선이 당연히 대통령 되겠죠. 208석을 얻어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요. 이거는 이제 전국에서 민주당이 얻은 표인데 전국적으로 다 나왔죠. 많이 나왔죠. 1960년까지도 지역 감정에 입각해서 정치가 이루어진 건 아니죠. 그래요. 또 국민들도 지역에 따라서 선거에 임한 건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오랜 수건 내각 책임제로 개헌되고 내각 그래요. 권력까지 잡게 됐어요. 그러면서 들어선 정부와 장면 정부죠. 장면 정부 때를 알아봐야 되겠죠. 어땠는지. 우선 시간이 짧기는 한데 4.19 의거 책임자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4.19 의거 발포 책임자에게 무죄 선고를 내리는 일도 있었죠.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4.19 의거 이후에 대혼란이 일어나죠. 장면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선 국정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어요. 무려 9개월간 4차례나 개각이 있었죠. 그리고 내각을 구성하는 정부 책임자들을 갈아치웠다는 거죠. 원인이 뭐였을까요? 그 파벌 싸움 때문이죠. 어느 정도로 파벌 싸움이 심해졌냐 하면 민주당에서 분당으로 이어지는 파벌 싸움이 발발했어요. 한번 볼까요? 민주당 윤보선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죠. 수상은 어떻게 내각을 구성하는 수상, 우리나라 한국말로는 총리죠. 총리를 어떻게 구성하냐? 대통령이 인준하고 대통령이 지명해서 국회에서 인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죠. 민주당은 예전에 살펴봤지만 구파와 신파로 갈라지죠. 구파는 그래요. 뿌리가 깊죠. 한국 민주당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그리고 한민당은
이승만과 대적하기 위해서 많은 단체와 사람들을 끌어들이죠. 그래요. 이승만 정부에 하에 있던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반이승만이 되면 포섭을 하고 뭐 그래요. 무소속 국회의원도 포섭을 하고 그러면서 형성된 게 신파겠죠. 권력을 잡기 전에는 반 이승만의 기체 아래 뭉쳐 있었지만 권력을 잡은 뒤에는 갈라지겠죠. 이제 서로 그 내각을 차지하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파벌 싸움이 진행되는 거예요. 윤부선이 구파인데 같은 구파를 그래요. 내각을 책임지는 총리로 인준하려고 하죠. 근데 실패를 해요. 신파 국회의원들이 더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2차로 지명한 이가 이제 장면이 되는 거예요. 신파죠. 당연히 국회 인준을 얻을 수 있겠죠. 어떤 일이 벌였냐. 구파와 신파가 대립을 했는데 한정당이죠. 근데 구파는 따로 교섭단체를 만들어요. 민주당 구파 동지회 별도의 교섭단체 만든 그래요. 민주당 구파 동지회를 만들죠. 그래서 이 단체로 하여금 교섭단체를 만들죠. 그래요. 한정당에서 두 개의 교섭단체를 만들 정도로 이제 갈라서 버린 거예요. 구파 일부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설득하기 위해서 또 다시 개각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국정 운영이 안 된 거예요. 구파 일부 1960년 10월 18일 신민당 창당. 10월달 되면 구파 일부는 이거 뭐 신파가 주류인 민주당에서 그래요. 민주당 싫다 이러면서 나가버리면서 별도의 당을 창당하죠. 1961년 2월 20일 신민당 창당을 하죠. 그러면 신파는 또 그대로 있느냐? 신파도 갈라지죠. 소장파, 노장파, 합작파 간 대립이 발생하죠. 1961년 1월 26일 소장파가 신풍회를 만들죠. 그러면서 노장파와 행정부에 타격을 가하고 신풍회는 또 별도의 당을 만들려고 시도를 해요. 대혼란이 발생해버린 거죠. 국정이 운영이 안 돼버린 거죠. 그러는 사이에 사회 질서는 붕괴가 돼요. 예로 그 당시에는 시위가 일상화되어 버렸다 하죠. 한번 볼까요? 이 책에 나오는 글이죠. 역사 속으로 산책. 데모에 의해 그 무서운 정권을 무너뜨리고 나니 이승만 정부를 얘기하는 거죠. 데모 만능주의가 팽배하게 된 것이다. 자고 나면 데모로 시작해 해가 질 때까지 데모를 하다가 시간이 흐르자 해가 진 후 밤에도 데모를 했다. 그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글쎄요. 뭐 부정선거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승만 대통령이 정당성이 없는 건 아니죠. 어차피 대통령 될 거였죠. 혼자 나갔으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지지를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 전 국회의원 선거를 봐도. 근데 그것을 그래요. 시위, 폭력이 있었으니까 폭동이라고 볼 수도 있죠. 폭동에 의해서 쫓아내버렸죠. 그래요. 민주당이 선동해서. 그러면 사회 분위기는 어떻게 될까요? 저마다 데모를 하려고 하겠죠. 데모를 해서 이익을 얻어도 상관이 없다 하겠죠. 데모를 그 이익단체들이 이제 데모를 하는 걸 당연시 생각하겠죠. 데모를 해서 이익을 취하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부의 권위가 무너진 거죠.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로 데모를 통해서 이익을 취했잖아요. 그렇게 인식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밤낮 할 것 없이 계속 데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산당 잔당들까지 준동하게 되죠.
공산당원들은 6.25 이후에 숨어 있었겠죠. 사회가 용납하는 게 아니죠. 수많은 희생이 생겼는데 한국 사회 내에서 남한만 따지더라도 뭐 죽고 다치니까 한 1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기강이 무너지니까 공산당 장당들까지 준동을 해요. 한번 볼까요? 그래요. 이영일 국회의원 같죠. 맞을 거예요. 이승만 포럼에서 아래와 같이 밝혔다. 4.19 당시 젊은 학생들은 대통령으로서 이승만 박사는 알지만 그분이 독립운동과 건국을 위해 한국전쟁과 휴전과 한미방위동맹을 위해 어떻게 기여했는가를 바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예전에 설명했죠. 새로운 세대라고, 일제시대를 겪지 않았다고. 바로 이 무지 공간에 파고든 것이 친북 좌파들이었다. 이승만 박사 때문에 적화 통일이 안 된 것을 몹시 통회했던 친북 공산주의자들이 나서서 4.19 이후의 혼란을 틈타 반이승만 모락습동을 치밀하게 펼쳤다. 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공산당 산당이겠죠. 빨갱이 산당. 4.19 직후 민통령이 결성된 후 나는 민통령의 선전위원장으로서 활약했는데 이때 한국의 각지에 잠재되어 있던 공산분자들이 제철을 만난 듯 민통년 운동에 날파리떼처럼 몰려들었다. 이들 중에는 민청학년 사건, 전국 민주청년 학생 총문명 사건에 관련되어 사형당한 사람도 끼어있는데 이들이 맨 먼저 들고 나온 주장은 이승만의 공공노선을 소남한 단정 노선이라고 명명하였다. 난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김구 선생 중심으로 통일되었어야 할 나라가 이승만이 미국과 짜고 남한만이 단독 정부 수립했기 때문에 통일이 안 되고 적가 통일이 안 됐다 이 말이겠죠. 빨갱이인 거죠. 한반도에 두 개의 분단 국가가 세워졌다는 것이다. 매우 그럴듯한 소리였는데 이 주장이 허구였음을 내가 깨닫는데 반세기가 흘렀다. 그래요. 이영일 씨도 그 당시에는 전 국회의원도 그자들이 빨갱이였으면 공산주의자였으면 세월이 흐른 뒤에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대혼란이 찾아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 어떨까요? 대부분 한국을 구성하는 국민들은 불안해하겠죠. 그래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빨리 이제 국가가 안정이 돼서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겠죠. 대부분의 국민들은 데모에 참여하지 않겠죠. 자기 삶을 살아가겠죠. 뭐 농사를 짓거나 이런 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혼란을 잠재울 세력 인물을 기다리게 되겠죠. 이 대혼란을 잠재울 누구를 제일 먼저 떠올렸을까요? 그래요. 아무래도 이승만을 제일 먼저 떠올렸겠죠. 하지만 이 대혼란을 잠재운 이는 이승만이 아니었죠. 그래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요. 다음 시간에는 5.16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